자, 페이지는 이제 71페이지고요. 우리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전기에너지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 자, 쓸 거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생한다. 전기를 발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발전의 원리가 바로 뭐냐? 한마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 자,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쓰세요. 자, 내가 니들 이 기호 알려준 적 있어. 삼각형 딱 하나 그리고, 그치? 요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변화를 뜻하는 거야. 변화량. 뭔가 변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써볼게. 자기장이라고 써놓고 앞에 삼각형이 있어. 그럼 이거 뭔 뜻이야? 자기장이 바뀌면 이란 얘기죠. 자기장이 바뀌면,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싫어. 난 네가 바뀌는 게 싫단 말이야. 난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그치? 그래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이것 때문에 이끌어 나오기 때문에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죠. 유도전류. 어떤 새끼는 또 이거 가지고 유도전류가 있으면 태권도 전류, 레슬링 전류 그런 건 없어. 알겠니? 자, 이끌어 나온다는 얘기야. 됐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너 때문에 얘가 만들었다. 원인 결과. 그치? 됐니? 이거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전기에너지의 발생, 전자기 유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 나오죠.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 방급.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방향과 크기. 자, 첫 번째 방향부터. 방향은 변하는 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뭔가 다가오면 오지 못하게, 멀어지면 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합니까? 오지마 가지마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얘기가 원래 1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잠깐 4번부터 먼저 바꿀게요. 4번에 왜냐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여기 자석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있는 요 코일에 자석이 없다고 쳐. 그치? 자석 없어. 그 다음 현재 여기 G라고 쓰는 거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어떤 새끼는 G는 건전지의 약자래. 아니야. 검유계란 녀석이야.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지. 얘 전압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없고 건전지도 없어. 그러면 여기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자기장 있어 없어? 없어. 자기장 0이야. 알겠니? 그런데 여기에 N극자리가 천천히 오더래. 맞아? 이때 N극이 왔을 때 N극은 너네 눈치채야 돼. N극에서는 나가시고 이런 자기장이 있지. 물론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 한 바퀴 돌리시고 이런 자기장이 있을 거야. 이 자기장은 누구 거야? 위에 거야. 요 자석 거.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코일 입장에서는 어라? 나 자기장 없었는데 니까지 게 나한테 이렇게 오니까 쭉 오니까 선생님이 빗금친 요 면적에 여기 초록색으로 그린 이 자기력선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겠지. 그치? 그 처음에 몇 개 들어오겠어? 요거 가운데부터 들어오고 좀 더 밑으로 내려면 하나 둘 셋, 더 밑으로 내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치?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근데 나는 자기장이 0이었어. 0이었는데 증가해. 증가하는 게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나는 네가 오는 걸 못 오게끔 밀어주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오지마라고 하는 거야. 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쓰는 건 오지마라고 하지만 실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고? 오지마 이 새끼야. 그치?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위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N극이 되는 거야. 그럼 아래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S극이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위쪽이 N극 되려면 요렇게 돼야 되지. 오른나서 법칙에서 요렇게. 다시 한번. 오른나서 법칙에서는 요게 전류, 요게 자기장입니다. 왜냐하면 원형 코일이니까. 됐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얘가 다가오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요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자석이 넣었다가 이제 빠지는 거지. 빠지게 되면 현재 자기력선이 5개가 여기 아래 퐁당 박혀 있었는데 이제 멀어지게 되면 5개가 3개가 되는 거고 자기력선이 1개가 되는 거고 자기력이 점점 약해져. 약해지는 게 또 좋아 싫어? 싫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얘가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요거를 못 가게 막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 가지마라고 쓰겠지만 실제 외울 때는 가지 마세요. 맞아? 이건 설명 듣는 거지 쓰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야. 나 이거 하다가 잠깐 그림만 잠깐 빌려온 거야. 그러면
얘를 못 가게 하려면 N극을 못 가게 하려면 여기가 무슨 극 되면 돼? S. 그럼 여기가 무슨 극 돼? N극. 그러면 S하고 N극 바꾸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전류를 바꿔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자석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위아래 아래로 바뀐단 말이야. 그치? 이때 위로 흐르는 전기를 플러스로 간다면 아래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얘가 넣었다 뺐다 하면 전기가 뿔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교류 전류가 뭐라고 불러? AC라고 쓰고 이름하여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 너희들 집구석에 있는 돼지 콧구멍이 바로 교류 전류의 대표적인 거죠.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대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초에 60번씩 전류가 바뀐다. 방향이. 그럼 현재 얘가 전류가 왜 생겼어? 너 때문에. 네가 자기장 바뀌었잖아. 그럼 자기장 변화가 크면 전류가 세게 흐를까 약하게 흐를까? 세게 흐르겠죠? 그치? 그래서 유도 전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첫 번째 자석의 자기장 세기, 자석 세기. 셀수록 약할수록 셀수록. 두 번째, 얘가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변화가 더 커? 빠르게. 그래서 자석의 속도가 빠를수록. 두 번째. 세 번째,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건 어느 쪽이야? 요 새끼지. 코일. 얘가 얘를 오지 못하게 하든지 가지 못하게 하든지 밀든지 땡기든지 얘가 힘을 가해야 되는데 요 코일이 힘이 크게 작용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되겠지. 그래서 코일의 자기장은요. 코일의 가문수가 많고 전류가 셀수록 여기에 자기력선이 자기장이 세다. 그래서 여기가 자기장이 셀수록 모지 못하게 많이 밀고 가지 못하게 많이 잡아당긴다. 됐어?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정리했습니다.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오지마 가지마. 이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고. 그치? 그 다음 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 자기장이 셀수록 자석의 속도가 빠를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거 싹 다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다 복습했으니까 이제 책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야. 전자규도는요, 변화 때문에 전기가 생기는 거지. 이때 이 변화를 하게 하려면, 변화가 생기려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 전자규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위에다 써.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거야. 움직이니까 자기장이 바뀌어? 자기장 바뀌니까 전기가 생겨. 그치? 됐니? 됐죠? 자, 1번. 자석을 움직여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발생한다. 맞죠? 포인트는 뭐다?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자기장 변화가 크니까 유도 전류가 세게. 맞아요.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도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 맞죠? 이거는 이 얘기야. 잘 봐.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고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건 이거 왔다 갔다 했지. 근데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지. 근데 내가 안 되는 거 얘기했지. 이런 거 되냐? 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이거 안 돼. 근데 이런 거 될까? 반대 속도로 이건 되죠. 됐지? 그래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 상대적으로 속도 차이가 발생해야 돼. 됐죠? 자, 그다음 자석이 코일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라고 돼 있어. 깊이 들어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 얘들아 봐봐. 지금 현재 자석이 코일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라고 돼 있어. 깊이 들어갈수록 여기에서 먼 쪽에서 안쪽으로 여기까지 와. 됐니?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오지 마야.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쪽에서는 이미 5개가 들어온 상태지. 그럼 이 상태에서 5개야. 변동이 있어? 없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자기장이 세지는 거 맞아. 아까 그렸던 요 그림 자기력선 하나 둘 셋 넷 5개였습니다. 만약 요 자석이 이쪽에 있으면 그 중에서 가운데 거 하나가 들어올 거야. 좀 더 내려와 3개 들어오고 좀 더 내려와 5개까지 들어올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안에서 5개인 상태에서 계속 집어넣어봤다. 5개야. 그치? 코일에 일단 들어왔다고 치면 자기장 변화는 있다고 보는 거야, 없다고 보는 거야?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 내부에서는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0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 아까 넣었다 뺐다 그치? 넣을 때가 플러스면 뺄 때가 마이너스지. 그 중간 요 안에 있을 때가 0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코일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라고 했어. 이거는 세게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 처음에는 세게 흐르다가 나중에는 일정이지거든. 됐죠? 자, 그 다음 자석을 가까이 할 때하고 멀리 할 때 유도전류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했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 이렇게 외웠죠? 가까이 할 때 밑줄, 멀리 할 때 밑줄. 가까이 할 때는 뭐라고 쓴다? 오지마라고 쓰는 거고, 오지마라는 얘기는 청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청력. 자, 멀리 한다는 뭐라고 써야 돼? 가지마라고 쓰는 거고, 가지마는 인력이죠. 근데 이걸 외울 때는 오지마 가지마가 아니라 오지마 이 새끼야 가지마세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외울 때만. 쓸 때는 오지마 가지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번 해결해 봤고요. 그럼 이제 하는 김에 2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전자기유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라겠어. 자, 전자기유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자기유도가 일어나는 거야. 없으면 안 일어나겠죠. 한번 볼게요. N극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오지마가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쳐. 원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 있고, 아이고 그림 잘못 그렸네.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에 검유계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 현재 N극이 가까이 오게 되면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오지마가 되니까 N극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여기다 쓸게. N극이라고. 자, 그 다음 S극을 멀리합니다 라고 돼 있어. S극을 멀리하면 또 이것도 뭐가 돼? 오지마 가지마. 그치? 멀어졌으니까 가지마. 그러면 S극을 못 가게 하려면 또 위에가 무슨 극 돼야 돼? N극이 되면 되죠. 됐죠? 그 다음 자석의 두 극 사이에서 코일을 회전시킵니다 라고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잘 봐. 현재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데, 오케이? 요 사이에서 얘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돌아가면 이 자식이 이렇게 돌아가면 얘는 얘 입장에서 뭐라고 해? 가지마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얘도 역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요거하고 가지마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렇게 가지마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얘하고 얘는 오지마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도 오지마가 되는 거지. 맞아? 누구한테는 오지마, 누구한테 가지마. 그래서 3번도 오지마 가지마가 됩니다. 자, 4번은 자석은 제 코일을 자석에서 멀리할 때, 그래서 멀리하니까 가지마가 되는 거죠. 무슨 극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N극을 넣고 움직이지 않을 때 밑줄 쳐. 움직이지 않았대. 그럼 움직이지 않았으면 자기장에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였다. 가까이 하면 아까 얘기했죠? 오지마. 멀리하면 가지마. 그래서 내가 이걸 넣었다 뺐다 하면 이 검유계 눈금이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이게 플러스면 이건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가 오지마였으면 이건 가지마에 해당되는 거야. 자석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고. 그 다음 현재 여기 움직인 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각도가 적은 녀석이 있고 클 때가 있어. 그럼 클 때가 더 뭐야? 자기장 변화가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그렇지.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기장 변화가 빨라. 그럼 검유계 바늘이 많이 움직이지. 움직이는 폭이 증가할 겁니다. 맞네요, 저것도. 그 다음 코일을 감은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면 검유계 바늘이 많이 움직인다. 맞지? 오지마 가지마 하는 힘이 커지니까. 자, 그 다음 N극을 가까이 할 때하고 멀리 할 때 검유계의 운동하는 방향은 가까이 하면 오지마, 멀리 하면 가지마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자, 그 다음 같은 막대석 두 개를 겹쳐 실험한다 라고 했어. 두 개를 겹쳐. 그럼 자석수가 늘어나지. 너네 조심할 게 있는데 자석이 크다고 자기장이 센 건 아니에요. 야, 등치 크다고 쌈잘하지 쌈잘하는 거 아니잖아. 등치가 작은데도 쌈잘하는 애도 있고 등치 큰데도 겁쟁이들이 있지. 일명 쫄보. 바로 나 같은 새끼. 그치? 나 귀신 겁나 싫어하거든. 쫄보거든. 근데 우리 연준이 안 쫄보잖아. 그치? 너 쫄보야? 너 귀신의 집 들어가 안 들어가? 너 공포영화 봐 못 봐? 이씨, 나보다 센 놈이야 이거. 그치? 난 못 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겹치면 자석수가 늘어나. 이건 무조건 자기장이 세지는 거 맞아요. 알겠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4번. 자, 4번은 일단 여기에 지금 현재 봐봐. N극 다 똑같아. 그 다음 감은게 이렇게 감겼고 감은게 이렇게 감은 거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점은 뭐냐? 전부 다가오니까 위쪽이 N극이 된다라는 거. 이건 공통이야. 이거 공통. 그런데 차이점이 있지. 뭔 차이점이 있어? 자, 일단 현재 얘는 천천히 얘는 빠르게. 그 다음 4번 8번 얘는 많이 얘도 많이. 그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검육의 바늘이 회전하는 정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유도 전류의 세기라고 하겠지.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너네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전기적 흐름. 실제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전기가 움직이는 건 원자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를 띠 최소 입자가 움직여.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전자라고 했어.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전자가 움직이는지 알았어? 몰랐어. 그래서 사실은 전자가 움직이지만 원자력이 움직이던 방향 그대로 그냥 쓰지 뭐 그러고 약속한 거지. 그치? 그래서 전류의 방향 우리는 뭐라고 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약속한 거야. 실제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그냥 그대로 쓴 거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 여기 도선이 있고요. 도선 내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 그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짝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버렸어. 얘를 한번 들어보자. 세 개의 전자가 이쪽으로 가버렸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뭐가 돼? 세 개의 전자가 비었으니까 플러스 3이지. 이걸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냐? 여기 있던 플러스 3이 이쪽으로 간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3. 그게 그거지. 실제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아. 실제 움직이는 건 전자야. 하지만 옛날의 습관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해? 이건 사실, 이건 약속. 됐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었지.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어. 여기 있던 전자가 왜 움직이니? 전자가 왜 오른쪽으로 움직여? 누가 밀고 밀어주고 누가 당겨줘서 그런 거지. 밀어줘서 당겨준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밀어주는 녀석 마이너스 극. 여긴 당겨주는 녀석 플러스 극. 맞잖아. 서로 같은 것끼리는 꺼져. 다른 것끼리는 이리 와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를 밀고 얘는 얘를 잡아 당기고. 맞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게 여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뭐니 해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같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얘기했어. 전류는 뭐라고? 학생. 니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으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바로 뭐야? 전압이고, 이 전압이라는 돈을 주는 녀석이 누구라고 했어? 건선지 같은 전지, 집구석. 맞아? 그렇게 비유를 했지. 연준이 기억나지?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게 이거야.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검육의 바늘이 회전하는 이유는 전류가 흘러서. 유도 전류죠? 그럼 이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유도 전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 검육의 바늘이 회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 유도 전압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얘들아,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물리 파트에서 유도 전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대신에 똑같은 말인데 좀 유식한 표현으로 바꿉니다. 일명 한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 유도돼요. 이끌어서 나오는, 이끌어서 발생할 기자 전기적 에너지라고 해서 유도기전력 이렇게 불러. 이 유도기전력이 뭐야? 이거야. 유도전압.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값, 그게 유도기전력이고, 이 유도기전력은 책에 따라 V라고 쓰기도 하고 에너지 개념이니까 E라고 쓰기도 하고. 알겠니? 그래서 그냥 이거 유도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 때문에 바늘이 움직이는 거죠. 그때 이 유도기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까 얘기했지. 첫 번째, 자석의 세기. 두 번째, 자석의 속도. 세 번째, 코일의 가문수. 됐어? 자석의 세기는 다 같잖아.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봐야 되지. 빠르다. 그 다음 코일 많이 감았다. 그래서 얘가 1등, 얘는 2등, 얘는 몇 등? 3등.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됐어? 됐니? 정답은 다나가가 됩니다. 다나가. 다나가니까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요 얘기 했던 거 기억날라나 모르겠다. 자,
간이 발전기를 만들었어. 어떻게? 현재 요 안에 네오디뒻 자석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미니 꼬마 자석이 있어. 그치? 그 다음 여기다가 코일을 막 감았고 여기다가 이제 뭘 담아놨다? 발광 다이오드 일명 LED를 집어넣은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발광 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거든? 긴 쪽에 플러스, 짧은 쪽에 마이너스가 걸렸어? 그럼 전기 불빛이 납니다. 이 불이 나는 거야, 불이. 그런데 이거 오징어 아니야? 응?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됐어. 그럼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그럼 잘 봐. 이런 일이 벌어져.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거 설명 잘 들으세요. 필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 들으세요. 여기 네오디뒻 자석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가 N극이야. 그럼 여기는 S극이 되겠지. 일단 내가 이걸 잡고 어떻게 해? 왔다리 갔다리 흔드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일단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 뭐라고 해? 이 코일 입장에서 오지마 이 새끼야 이러고 있지. 맞아? 오지마 하니까 여기가 무슨 극 대? N극. 여기가 무슨 극 대? S극이 될 거야. 이해됐죠? 됐지? 그때 불이 들어왔다고 치자. 빵빵빵. 여기가 N극일 땐 불 들어오는구나. 머릿속에 기억해? 됐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번엔 거꾸로가 되는 거죠. 여기가 S고 N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얘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거니까 가지마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극이 돼? N과 S가 됩니다. 아까는 불 들어왔지. 지금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얘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지. 그럼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S가 되면서 뭐라고 해? 얘 입장에서는 오지마라고 하지. 그럼 여기가 S고 또 여기가 N이 되니까 또 불 들어오지. 그치? 그 불 들어온 상태에서 얘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요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멀어지는 게 되니까 가지마! 가지마 하려면 N극을 잡아당기려고 여기 S가 되고 여기 N극이 되니까 아까의 반대 또 안 들어오지. 그래서 불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내려올 때 깜빡 깜빡.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걸 왔다 갔다 하면 깜빡 하겠지. 그 다음 이걸 정말 빠르게 하면은 깜빡에서 깜에서 빡 그 다음 깜까지 시간 간격이 줄어들지.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니네 아무리 빨리 해다가 내가 이거 막 흔들 1초에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 연준아 가능 불가능? 불가능. 하지만 기계는 가능하겠지. 기계는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초에 60번 이상을 깜빡깜빡거리면 우리 눈에는 그 깜에서 다음 빡 그 다음 깜까지 온, 오프, 온, 이, 오프를 눈으로 구분 안 돼. 눈으로 구분이 안 돼. 알겠냐?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60번까지 갈 필요도 없어. 1초에 10번 이상이면 돼. 너네 혹시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알아? 그 애니메이션 원리가 이거야. 영화도 똑같아요. 영화도 움직이는 것처럼 멈춘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려면 초당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다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됐니? 됐어?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둬. 너네 혹시 영상에 관심 있는 애들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60프레임 뭐 이런 거, 30프레임 뭐 들어본 적 있어? 1초당 사진이 몇 장 들어간다 그 뜻이야.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야. 고화질.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깜빡이면 들어온다. 맞죠? 두 번째,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 불은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깜빡 이거 어떻게 돼? 온, 오프, 온, 오프 계속 반복되죠. 간이 발전기를 여러 번 세게 흔들어주고 멈추면 한동안 발광 다이오드 불이 켜졌다가 꺼진다라고 돼 있어. 아니죠. 멈추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됐죠? 그 다음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흔들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죠? 걔가 전기 에너지로 맞네요.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 2번 넘기시고요. 6번 전자기유도를 이용 밑줄. 아까 뭐라고 했지? 전자기유도를 이용하려면 일단은 움직여야 돼. 자기장 변화를 생기게 만들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곧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전자기유도죠. 그래서 전자기유도를 이용한 거는 뭐라고? 전기가 운동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전기가 운동으로. 자, 그러면 전기 꽂았는데 아이고 나 잘못 썼다. 이거 잘못 썼는데? 쏘리. 운동이 전기죠? 에이 미안해. 운동이 전기야.
왜 아까 전기가 운동으로 썼냐면 밑에 전기가 운동으로 바뀌는 장치가 있어서 그래. 운동이 전기. 됐죠? 전기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전류계하고 스피커 있지? 미리 한번 얘기해. 전류계, 스피커, 전압계, 전동기. 여기 선풍기. 그치? 맞니? 이런 애들은요, 전부 어떤 애들인 줄 알아?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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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이런 애들은요, 전기가 운동으로 바뀌는 애들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전기 콘센트 꽂으니까 움직이는 애들. 이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받는 힘입니다. 옛날에는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불렀어. 자, 그럼 잘 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추억의 중2 과학입니다. 자기장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기력 1이야. 전류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자기력이 생기겠지. 자기장 2. 자기력 2. 그럼 이 1번과 2번이 충돌해. 그래서 나온 힘이 바로 3번이야. 새로운 자기력 3번. 됐지? 자, 그러면 옳게 짝진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능한 거 발전기, 교통카드, 도난방지장치 됩니다. 교통카드 되죠? 전자석 기준기는요, 전기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전기가 뭐라고? 자석. 정답은요, 확실한 건 4번밖에 없죠. 됐죠? 넘겨. 자, 7번입니다. 자, 7번은 그림에서 이걸 잘 봐야 돼. 이 그림에서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냐라는 거.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날개가 움직이니까 코일에 움직이면서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 변화를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인이야. 이게 뭐라고? 운동 에너지가 1. 뭘로 바뀌었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요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없네?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힘을 받아 생길 수 있는 모든 에너지에 속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바뀐다? 자기장이 바뀌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니까 2번이 정답. 넘겨.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발전소라고 해서 이 발전소는요, 운동을 전기로 바꿔주는데 누구를 운동시켜서 전기를 만드느냐, 운동시키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틀려져.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 물이 위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많고 아래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적잖아. 그 위치 에너지 때문에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운동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운동 때문에 발전기를 돌려. 그게 바로 수력 발전이죠. 자, 그럼 내가 물을 끓일 겁니다. 물을 끓이려면 열이 필요한데 그 열을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만들어. 그게 바로 화력 발전. 핵을 쪼개면서 그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그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일명 핵발전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물이 끓게 되면 수증기가 나오잖아. 그 수증기가 미친 척하고 와 한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발전기 터빈을 돌려. 맞아? 그게 바로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아요? 됐냐? 자, 기억부터. 풍력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뭐가? 바람이 운동 에너지가 곧장 전자기 유도를 생기는 거지. 재밌는 거 알려줄게.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은 물 끓이지. 물 끓이잖아. 수력 발전하고 풍력 발전은 물 안 끓여요. 또 물 안 끓이는 거 또 있어. 태양광 발전이 있어. 요새 많이 쓰는 거. 빛 받으면 곧장 전기 에너지. 얘는 전자기 유도도 아니야. 그리고 자, 알겠지? 알아서. 그 다음 화력 발전은 화석연료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증기의 화학 에너지로 전기를 발생한다 라고 했어. 수증기의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지.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 수력 발전은 물의 높이차, 일명 위치 에너지 차. 그래서 발전 그 위치 에너지 차가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것 때문에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넘기시고. 자, 그 다음 9번.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정 못 찾으면 외우기식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벌써 외울 필요는 없죠. 시험법에 들어가면. 자, 전기가 빛으로 바뀌는 거 전등. 요새는 LED 같은 거 씁니다. 옛날엔 백열등, 형광등 이런 거 썼고요. 자, 스피커는 전기가 소리의 에너지. 맞죠?
그럼 전기를 소리를 만들어주려면 소리라는 게 공기의 진동이잖아. 공기를 진동시키려면 힘이 있어야지. 힘! 맞지?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선풍기는 전기가 운동.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부 어떤 애들이야? 전동기가 들어가 있지. 전동기, 모터. 그 다음 전기다리면 전기가 열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열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헤어드라이어기는 전기가 위치. 야 헤어드라이어 쓰면 이게 알아서 막 위로 떠오르냐? 말도 안 되죠. 그 대신에 이거는 열과 바람이 나오니까 운동이죠. 둘 다 이렇게. 그래, 정답 몇 번? 5번. 넘겨. 자, 넘기시면 이제 소비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 이제 좀 조심할 게 나왔죠. 자, 전력 나오니까 력자가 힘력자겠군.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 력자는 힘력자가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전력, 전기의 힘인가 보다. 아니거든. 전력은 힘입니까? 아닙니다. 힘이 아니야. 원래 전기에서 힘은 전기력이야. 헷갈리면 안 돼. 전력은 뭘 뜻하는 거야?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값이야. 다시 한번. 초당 전기 에너지. 1초당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해? 전력이라고 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쓸 때 어떻게 써? 이렇게 쓰죠. 초당 전기 에너지. 줄 퍼 세컨드. 이게 전력이야. 근데 앞으로 맨날 저 전력 줄 퍼 세컨드 쓰다 보면 쉬워 어려워? 좀 짜증나지? 그래서 저걸 이쁜 단위로 바꿔줬죠. 뭐라고? W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와트. 그래서 누가 니들한테 10와트가 뭐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1초에 10줄 썼어요. 또는 1초에 10줄 공급했어요. 그게 얘기야. 알겠니? 전기 에너지가 1초에 10줄씩 썼거나 공급했다. 그게 바로 전력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전력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전력은 대문자 P가 기호입니다. 대문자 뭐? P. 그럼 더 대문자 P가 들어간 공식이 있어. V 곱하기 I는 P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졸라 중요한 새끼. 바로 나 같은 새끼죠. 그치? 그래서 저걸 외울 때는 VIP로 외우시게 되는 거고, 저 공식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내가 맨날 전기하면 따오르는 거 얘기했지. 전기 문제에서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 팔짝 뛰고 돌아버리면 도와줘! 무슨 법칙? 오음의 법칙. 그거는 뭐였어? V는 IR이라고 했어. 그럼 V는 I 곱하기 R. 이거는 뭔 뜻이었어? V와 전압과 I 전류와 R 저항의 삼형제, 전기의 삼형제의 상호작용을 알려주는 식이죠. 그래서 VIR 주기에서 3개 중에 2개만 하면 나머지 하나 값 구할 수 있다. 이게 이거야. 이게 전기에서 관계식이야. 이거하고 얘하고 우리가 같이 짬뽕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아. 조심할 건 얘하고 다른 공식이란 얘기야. 이건 P고 이건 R이야. P고 R이야. 이거 잘못 알면 P 본다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아봤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소비전력과 전력량이라고 했어. 자, 소비전력은 초당 사용한 개념이야. 그럼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1초씩 사용하다 보면 몇 시간, 몇 날, 며칠 쓰겠지. 그럼 쓴 만큼 뭐를 해야 돼? 돈을 내야지. 사용했으면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그거 알지? 전기요금은 후불이다? 선불 아니에요. 그치? 쓴 만큼 내란 얘기야. 그러면 쓴 만큼 냈을 때 그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그 개념을 뭐라고 불러? 전력량이라고 하지. 알겠니? 이 전력량은 어느 시간 전체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 총량, 이걸 가지고 뭐를 계산한다? 전기요금, 전기세 일량. 그치? 자, 이때 이 전력량은요, 어떻게 구해?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단위가 어떻게 돼? W라고 쓰고 H라고 쓰고 와트C라고 쓰는 거고. 맞아? 이때 이 와트C에 대해서 하는 김에 좀 더 알려볼게. 1와트C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뜻이지. 1와트 곱하기 1아워지. 맞잖아.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잖아. 1와트, 1와트는 1줄 퍼 세크고, 이건 1시간이야. 1시간은 몇 초야? 3600초. 그럼 세크 약분되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 3600줄이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1와트씩 사용했어? 너 3600줄 썼구나 그 뜻이지.
그러면 10W씩 사용했어? 너 36,000줄 썼네? 돈 내. 이 얘기죠. 맞아?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작할게. 소비 전력 단위로 와트, 킬로와트 맞고요. 킬로는 곱하기 1000을 뜻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소비 전력이 1W입니다. 그럼 1J/s죠. 맞네. 전격 전압을 걸었다. 이게 뭔 얘기죠? 너 딱 맞춰 전압 걸었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요, 자기에 딱 알맞은 전압이 다 써있어. 써있어. 우리 집구석에 쓰는 것들은 대부분 220V다. 알겠니? 우리 집구석 220. 선생님 어렸을 땐 110. 지금은 220.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그 정적 전압 딱 맞는 전압을 걸어주면 딱 맞겠습니다. 그럼 딱 맞는 전압을 걸어줬다. 정격. 규격에 딱 맞췄다. 정격 전압을 걸어주면 정격으로 소비를 쓰겠지. 그만큼. 됐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220V에 딱 연결해야 될 녀석을 110이나 440에 쓸 거야. 이따 문제 나올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소비 전력 값이 쓰여있는 값이 아니라 이상한 값으로 바뀌어. 됐죠? 그거 이따 알아볼 거고. 1W시는 1W가 1시간이죠. 자, 그럼 1W시는요 1000줄이 아니라 3600줄이었지. 아까 계산했지? 정답은 4번, 5번이 틀렸습니다. 넘겨. 자, 이제 11번, 12번이 나와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책에 없는 것까지도 같이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일단 맨 먼저 전열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220V 880W라고 돼 있어. 이거 좋은 건데? 실제 우리가 쓰는 이런 전열거 빨간 빛 나오는 거 있지? 겁나 높아. 이렇게 1kW 밑으로 된 건 거의 본 적이 없어. 겁나 높아, 겁나 높아. 알겠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220V 뭔 뜻이야? 이 제품은 어디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몇 볼트에 연결을 하라는 얘기야. 220V에 딱 맞춰 연결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아까 얘기했지. 이게 바로 정격 전압이야. 규격에 딱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 정격 전압. 그래서 V라고 쓸 거야. 그러면 얘는 880W니까 뭔 뜻이야? 1초당 880줄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정격 전력 또는 정격 소비 전력 또는 소비 전력. 그래서 얘는 P죠. 그럼 이제 묻는 말이 들어갑니다. 잘 봐. 잘 봐. 책에 없는 것도 한다고 했어. V에다가 뭐 곱하면 P가 나오지? 동호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I가 숨어있지. 그럼 I가 얼마가 숨어있어? 몇 암페야? 너 이거 산수 못하면 진짜 개쪽이야. 그렇지. 4암페어죠. 그래서 얘는 4암페어야. 아, 이 전열기에는 현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암페어가 흐르는구나.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전열기도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가 갖는 에너지 뺏어 먹는 새끼지. 저항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새끼의 저항체 라지알은 얼마냐라는 거야. 그치? 지수야, 라지알 어떻게 구해? 그렇지! 내가 원래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라 미치겠지. 답답하지? 그러면 네가 뭐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라고 하면 너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인지상정? 그렇지. 그래서 R은 I분의 V야. 그래서 I가 구했잖아. 4. V가 얼마? 220. 약분. 그래서 55옴. 맞지? 근데 이 55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얘를 고유저항이라고 불러. 고유저항. 그 다음 이 고유저항에 딱 알맞게 들어가는 이 전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허용전류라고 합니다. 너는 4암페어까지 흐르는 걸로 허용하노라. 허하노라. 그 뜻이죠. 됐지? 그런데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11번, 12번 하지 않아요. 그치? 자, if가 뭐지 얘들아? 만약에 이 시기를 220V가 아니라 110V 연결할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880W만큼 일을 할까? 그 뜻입니다. 일단 880W 때문에 내가 아우 따뜻해 이래. 그치? 근데 이거를 220이 아니라 110으로 연결하면 더 따뜻할까? 따뜻하지 않을까? 이런 게 질문이에요. 오케이? 희진아, 110V 연결했으니까 전압이 몇 배야? 전압 220에 연결하던 녀석을 110에 연결했으니까 전압은? 그렇지. V는 2분의 1. 그럼 V가 2분의 1이면
P는 몇 분의 1? 땡! 보통 V가 2분의 1이면 P도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지. 착각들을 하지. 왜? V 곱하기 I는 P니까 얘가 2분의 1이면 얘도 2분의 1이잖아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건 착각이에요. 연준아, V가 2분의 1이면 뭐도 바뀌어. 그렇지. 진짜? 왜요? 미치겠는데? 답답한데? 돌아버리겠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V는 IR 여기에서 현재 요 저항은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 요거 일정이야. 맞지? 그러면 V하고 I는 무슨 관계야? 비례. 맞아?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면 얘도 무슨 일이야? 2분의 1이지? 얘가 2분의 1, 얘도 2분의 1. 그러면 얘는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880이 아니라 220W가 돼. 즉 이거를 열기라고 한다면 발열량으로 따진다면 발열량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더 따뜻해요? 덜 따뜻해요? 덜 따뜻하지? 안 따뜻하지? 갖다 버려야 되겠지? 돼지겠는데 맞지? 그럼 이번엔 거꾸로 220V가 아니라 이걸 440V 연결한 거야. 그럼 전압이 몇 배? 2배. 희진아, 전압 2배면 전류도. 그러면 전력은 4배. 그러면 880에 4배가 되니까 산소는 됐고 발열량이 4배가 되면 야, 이 제품이 그걸 견딜까 못 견딜까? 못 견디죠. 왜? 허용 전류보다 더 높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부 전선이 다 끊어지거나 불나. 탁 터져버려. 알겠니? 그런 거야. 자, 그래서 11번 볼게요. 5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에너지라고 해서 밑줄 쳐.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자, 이때 이 전기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전기에너지. 전력. 전력량. 요 세 개의 개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새끼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V 곱하기 I는 P다라고 했고, 그치? 요 전력 구한 값에다가 곱하기 초 반드시 세크단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나와. 그러면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였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초요. 그치? 그 다음 전력에다가 곱하기 C만 하시면 바로 뭐가 나와? 전력량 구하는 공식이 나와. 그래서 전류 곱하기 C, 다른 말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C 아워를 곱하면 바로 뭐가 된다? 전력량 구하는 공식이 된다. 단위를 보면 얘는 W라고 쓰고 와트, 얘는 WH라고 쓰고 와트 C, 얘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줄줄로 외우시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 됐으니까 이제 밑에 12번 전열기를 60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얼마냐라고 했어. 60, 이거 안 했구나. 이거. 큰일 뻔했네. 이거. 그래서 현재 5분을 뭘로 고쳐야 돼? 초로 고치면 300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880W 곱하기 300초 하시면 돼요. 산수로 하시면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공 3개를 지우고 앞에 킬로짜리를 써서 킬로줄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다음 이 전열기를 60분 동안 사용했다. 그래서 60분은 1hour죠. 1시간. 1시간. 그치? 그럼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880W 곱하기 1hour. 정답이 2번. 됐죠? 자, 지울 거 지우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아직 내가 연구를 좀 다 안 했는데 이게 유튜브 실시간 강의도 돼. 실시간도 돼. 실시간. 신기하지? 내 연구를 좀 다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학원 오기 싫어하는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릴 거야. 그냥 실시간 강의. 그치? 집에서 인증샷 보내라고 하고, 그치? 여기다 내가 하나 딱 태블릿 하나 내놓고 잘 보이세요. 그치? 자, 다음 13번 220V 44W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20V에 연결해야지만 44W, 즉 1초에 44J의 에너지를 써. 그 에너지 가지고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44가 아니라 88이 써 있어. 그러면 얘는 더 밝은 거야. 여기에 440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이 새끼보다 10배 밝은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 오케이? 자, 1번. 이 전구는 220V에서 제대로 작동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써. 전격 전압. 자, 두 번째.
전격 소비 전력은 44W다. 맞아요. 1초에 44줄 쓰니까. 자, 전격자에다 걸었을 때 1초에 44줄 맞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시간이 늘어나지. 아워가. 그러니까 소비 전력 증가한다? 아니지. 이거 조심해. 소비 전력은 일정하고요. 전력은 일정하고요. 대신 전기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그치? 그래서 전력량이 증가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전력량이 증가한다. 맞네. 여기 써 있죠. 정답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 14번 원운의 집이 있어. 원우. 자, 220V, 220V 전부 다 220V야. 맞지? 이 집구석은 전부 220V짜리 전자제품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 텔레비전 100, 그 다음 세탁기 150, 선풍기는 60, 청소기는 80W를 쓴대요. 그치? 그럼 딱 봐도 여기에 있는 세탁기가 가장 높은 전력이니까 요게 가장 높은 전류가 들어가겠네. 그치? 얘는 가장 낮은 전류가 들어가겠지. 그치? 자, 1번부터 볼게. 텔레비전 1초에 100Wh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했어. 얘들아, 텔레비전은 100W는 1초에 100줄이죠. 정답 나왔네. 청소기는 1시간 동안이라고 했어. 자, 1시간 동안이다 라고 했으니까 1시간은 3600줄. 3600초. 식만 써줄게. 식만. 자, 식만 써주면요. 청소기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래서 80W에다가 전력값에다가, 그치? 이 80W는 사실 이것도 또 친절하게 써줄까? 80W는 80J/s잖아. 맞지? 곱하기 얼마? 3600 세크. 단위는 숫자처럼 취급하라고 했어요. 세크 약분되지. 그치? 그럼 3600 곱하기 80 하면, 그치? 공 3개가 붙고 38에 24, 68에 48. 그래서 288000줄. 공 3개는 지우고 키로 되잖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탁기를 2시간 2hour 사용했을 때라고 했어. 세탁기는 여기 150입니다. 150 곱하기 2hour 하시면 되죠. 식만 써줄게요. 150W 곱하기 2hour. 됐지? 이거를 0.3kWh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청소기를 30분, 30분은 0.5hour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청소기는 저기 보니까 80W라고 했으니까 80 곱하기 0.5 하시면 되죠. 식만 써줄게. 80W 곱하기 0.5hour. 됐지? 같은 시간 동안에 가장 작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 야, 여기 있는 애들 전부 1초당 100줄, 1초당 150줄, 1초당 60줄, 1초당 80줄. 그럼 얘지. 됐지? 전기가 가장 적어요. 됐니? 여기 같은 시간이다, 1초당이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 밑줄 쳐. 같은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 이게 뭔 뜻일까? 시간 동안, 시간당 전기 에너지. 이게 바로 전력을 뜻하는 거고, 그 전력 앞에 작은이라는 얘기였으니까 소비 전력이 최소인 거. 요거 찾는 거죠. 다시 한번. 시간당 전기 에너지의 뜻이 뭐라고? 소비 전력을 뜻하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전력이라고 할게.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밑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지. 에너지 형태가 바뀔 때 그 바뀌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사용하기 힘든 꼬라지로 바뀌어. 즉 A란 에너지를 B로 바꾸려고 할 때, 그치? A란 에너지를 B로만 바꾸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본의 아니게 쓸모없는 에너지 C나 D나 E나 이런 것들이 생겨. 이거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치? 그래서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즉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돼. 펑펑 써야 돼. 아껴 쓰라는 얘기지. 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너지 전환과 전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재밌는 거, 손실된 에너지도 에너지야, 에너지 아니야? 에너지지! 그래서 전체 에너지의 총량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역학적 에너지 전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끼리 위치 에너지와 온도 에너지끼리 감소한 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만큼 감소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걔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그치?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을 때만 분명히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마찰이나 공기저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형광등은 전기가 빛 맞아요. 광합성 빛이 위치로 바뀌어? 아니지. 야, 그러면 식물체의 이파리에서 빛 받으면 높이 올라가냐? 말도 안 되죠. 화학 에너지죠. 자, 그다음 선풍기는 전기가 운동으로 전동기니까 맞아. 수력 발전은 위치가 전기, 위치가 운동, 운동이 전기죠. 정확하게. 화력 발전은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즉 화학 에너지가 석탄 석유에 있던 화학 에너지가 바로 뭘로 바뀌어? 그걸 가지고 열 만들지 연속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수증기, 그치?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만들지. 맞아요. 그 정답 2번. 자, 16번 에너지에 대한 설명.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 다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열 에너지, 여기서 열 에너지는 손실 에너지죠. 주로 열 에너지꼴. 맞아요. 그 다음 에너지 한 번 사용할 때보다 쉽게 사용하는 유용 에너지 양은 줄어든다. 맞아. 하지만 총량은 일정해. 그치? 그 다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환 전과 전환 후는 모두 동일하다. 같다. 정답 5번 틀렸네. 자, 오른쪽. 자,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 바뀌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갔지. 그럼 봐봐. 이만큼이 줄어든 거지. 맞아? 그러면 이만큼 즉 못 올라간 요 위치 에너지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손실했다는 얘기야. 그럼 중간에 손실한 게 또 여기도 나오고 계속 이 정도 나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꽁꽁꽁꽁꽁꽁꽁꽁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처음 표시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돼? 손실 에너지죠. 발음 조심하세요. 순실 에너지 아닙니다. 손실 에너지예요. 그치? 하지만 손실된 에너지도 내가 사용하기 힘들 꼬라지일 뿐이지 전체 에너지 총량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에너지 총량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보통 이 손실 에너지로 많이 나오는 게 열 에너지라든지 소리, 마찰, 탁, 빛, 번쩍 뭐 이런 것들로 되지. 자, 1번 왜 높이가 낮아집니까? 라고 돼 있어. 낮아지는 이유는 무슨 얘기? 5번 때문에. 넘겨. 자, 그 다음 18번 처음 에너지 값과 나중 에너지 값을 우리가 서로 비교합니다. 처음 에너지 값이 100이었는데 나중도 100이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마찰이나 공기저항 없다. 다른 말로 손실 에너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무슨 에너지 갖고 있지? 위치 에너지.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요 자리에 있으니까 잠재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 얘는 2kg짜리가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치? 자, 맨 먼저 위치 에너지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물체, 무게에다가 현재 있는 높이를 곱하면 돼. 무게는 어떻게 구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아무거나 없으면 9.8입니다. 그래서 2kg니까 2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 mg 만들고 1을 곱해서 현재 위치 에너지 값을 우리가 계산한 거야. 그럼 얼마가 나와? 19.6줄이 나오죠. 그럼 이것도 19.6줄이 나오는지 계산 한번 해볼까? 운동 에너지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4의 제곱이죠. 그치? 그러면 얼마가 나와? 16줄이 나와. 어라? 여기에서 내려올 때 열받았단 얘기지. 열이 발생한 거야. 그 발생한 열 에너지는 3.6. 정답 3번. 넘겨. 자, 그 다음 19번.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10kg짜리 물체에 40N의 힘을 가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현재 10kg짜리한테 몇 뉴턴? 40뉴턴. 그 다음 2m라고 했어요. 2m. 됐지?
자,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얘는 몇 줄의 1을 받은 거야? 40 곱하기 2니까 80줄. 그러면 우린 이런 걸 할 수 있어. 바로 뭘 할 수 있어? 아, 내가 한 일의 양이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지. 맞아?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한 일의 양이 곧 변화량 운동 에너지. 됐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변한다.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인지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처음에는 정지였으니까 정지니까 0이지. 그럴 것도 없이. 그치? 나중에는 속력이 얼마였어? 10kg은 그대로고 속력이 3m/s야. 그러면 계산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그치? 질량식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얼마야? 9, 5, 45가 나오지.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얼마가 나왔어? 45줄 나왔어. 맞지? 근데 이상한 게 생겼어. 뭐가 이상한 게 생겼지? 잘 봐. 야, 원래대로 하면 80이잖아. 근데 왜 45야? 80에서 45 뺀 것만큼, 즉 35줄이 날아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 날아가게 된 이유가 뭐야? 이 지표면과 이 물체 사이에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의 준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존재했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정답이 35인데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이 마찰력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마찰력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하면 돼. 잘 봐.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40. 왼쪽으로 가는 힘은 마찰력이니까 그냥 마라고 쓸게요. 그러면 내 이 10kg짜리 물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0 빼기 마찰력에 해당되는 힘을 받은 거지. 맞지? 맞잖아. 그럼 요거에서 요거 뺀 거 나머지 후겁 가지고 2m 움직이었으니까 곱하기 2 하시면 한 일의 양 구하지. 어?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잘 봐.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4N이야. 그럼 얘는 한마디로 얼마의 힘을 받은 거야? 오른쪽으로 6N 받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2m 움직였대. 그럼 얘는 한 일의 양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6 곱하기 2에서 12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10 곱하기 2 그러면 이거 얼마가 돼? 20. 이건 4인데 운동의 반대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 그럼 마이너스 8이지. 그치? 그러면 20 마이너스 8 12 맞잖아. 됐니? 자, 그래서 현재 요거 되고 4 됐으면 얘하고 약분하죠. 그러면 40 마이너스 마찰력은 22.5가 돼요. 됐지? 그러면 마찰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17.5N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17.5N. 그래서 19번에서 나는 이것도 구했고 마찰력 크기도 구했습니다. 표시해놔. 마찰력 크기도 구했다. 표시해 놓으세요. 됐죠? 넘길게. 자, 이 다음 20번. 자, 그 다음 20번. 20번은 지금 현재 A는 그냥 떨어지겠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B는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B는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건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그래서 떨어진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초라고 하자. 몇 초? 10초. 근데 얘는요. 10초보다 훨씬 더 늦게 떨어집니다. 왜 늦게 떨어지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코일은 뭐라고 해? 오지마! 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오지마 라고 합니다. 오지마.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돼? N극, 여기는 S극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방해 한번 했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집니다. 요 새끼가 이제 미국으로 지나서 이쪽으로 내려가. 그럼 내려가면 요 코일은 또 뭐라고 해? 얘한테 뭐라고 해? 가지마! 라고 하겠지. 그래서 얘가 못 가도록, 이렇게 못 가도록, 가지마 하도록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이 돼.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요때 불 들어왔다고 치자. 그럼 이때는 불이 꺼져야지. 왜? NS가 반대니까. 됐죠? LED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흐를 때만, 전류가 흐를 때만 불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색깔 다른 그 LED를 두 개를 달았어. 그럼 여기가 만약 빨간색이었으면 얘는 파란색이 되는 거죠. 됐지? 다른 색깔 LED가 불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 잘 봐. 얘는 그냥 중력만 받았지. 맞잖아. 근데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았는데 전부 반대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그치? 저항력이 생겨버렸어? 안 생겨버렸어? 생겨버렸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더 늦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늦게. 이건 10초가 아니라 한 11초, 12초, 13초. 이렇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잘 봐. 얘는 위치가 운동으로 다 바뀌었지. 근데 얘는 봐봐. 위치가 운동으로 바뀔 때 일부를 전기로 바꿔준 거야. 그거 쓴다. 얘는 위치가 운동으로 100%다 바뀌었고, 얘는 위치가 운동과 전기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이 입장에서는 이 전기 에너지는 뭐에 해당돼? 손실 에너지지. 그치? 근데 니들 아까 배웠잖아. 손실 에너지도 에너지다. 맞아?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 하지만 에너지는 보존되지. 맞지? 됐니? 그래서 이 전자기유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큰 개념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애들이야. 됐죠? 자, 그래서 A하고 B에 있는 자석의 위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전환되느냐? 얘는 위치가 운동, 얘는 위치가 전기와 운동. 됐죠? 자, 그다음 LED 밝기가 더 밝아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라고 했어. 첫 번째, 자석의 세기가 세지면 되겠지. 두 번째, 자석의 낙하 높이가 높으면 되겠지. 그럼 졸라 빨리 떨어지겠지 나중에. 그다음에 세 번째, 코일의 가문수가 기문수 아니야. 가문수가 많으면 좋겠지. 됐니? 됐지? 자, 그다음 이제 21번으로 넘어갈게요. 헤어드라이어기에 220V 550W라고 써 있어. 이게 뭔 뜻이야? 220V의 전격 전압에 연결을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20V의 전격 전압에 연결을 하면 1초 동안에 5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지. 이게 이거야. 220V의 전격 전압에 연결을 하면 1초에 5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씁니다. 사랑합니다는 아니야. 장난감 자동차에 건전지를 넣어 움직이게 하였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움직여야지. 포인트죠? 설마 자동차가 터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어? 그치? 폭탄이 아닌 이상. 자, 그래서 이걸 써보면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건전지가 들어갔으니까 건전지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전기 에너지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됐지? 그럼 건전지의 반대가 충전지죠? 충전지는 전기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녀석입니다. 자, 23번. 23번은 위에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게 떨어졌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야. 그치?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 위치가 운동으로 다 바뀌면 얼마나 좋아? 여기 봐봐. 열 에너지가 얼마? 17이래. 그러면 니네들 이 운동 에너지는 중간에 마이너스 17줄을 써줘야 돼. 맞지? 자, 그럼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총 위치 에너지부터 아무 말 없으니까 1에다가 9.8을 곱하고 5를 곱해서 위치 에너지 구해. 그럼 이거 얼마 나와? 49줄 나와요. 근데 문제는 49줄이 운동 에너지 값이 아니야. 17줄의 열 에너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 값은 49에서 17 빼줘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얼마가 나와? 32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32줄 물어본 게 아니라 몇 미터세크냐라고 했으니까 한 번씩을 더 써줘야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속력 제곱. 그럼 속력 제곱은 64에 해당되네. 그럼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 정답 8m/s. 끝. 됐죠?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보시면은요. 이거 잘 봐야 돼. 얘는 건전지가 달려있지. 그치? 너 때문에 얘가 도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도는 힘을 이용하는 거야. 받는 힘을. 이게 바로 뭐다? 전기가 운동으로 바뀌는 전동기죠. 이거 뭐라고? 전동기야, 전동기. 쉽지 않냐? 전기가 운동, 전기가 운동.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너 때문에 전기 흐르잖아. 운동이 전기로 바뀌는 거. 운전하는 녀석이죠. 이게 바로 발전기죠. 발전기. 이거 전자기 유도. 됐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정답은 나입니다. 발전기입니다. 넘기시고. 자, 2번 건영이네라고 돼 있어. 건영이네. 자, 텔레비전은 지금 현재 80W짜리를 하루에 2시간 사용했어. 그러면 하루 동안에 사용한 하루 동안의 전력량을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 전력량. 자, 80 곱하기 2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160W씩에 해당되는 거지. 그 다음 형광등은 30 곱하기 5에 해당되니까 150W씩. 그 다음 컴퓨터는 100 곱하기 3이니까 300W씩. 어떤 놈이야 이거? 컴퓨터 게임을 3시간씩이나 하고. 그치? 집에 있는 아빠나 엄마가 굉장히 천사신 거지. 맞아? 동호야, 너 3시간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 입에 쌍욕 나가지. 3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3시간인데. 연준아, 너 집에서 괜찮아? 3시간 가능해? 진짜? 포기하셨구나. 자, 그 다음 냉장고는 당연히 24시간이죠. 밤에 꺼놨다간 아이스크림 다 녹아요. 그치? 그러면 24 곱하기 200 하시면 되니까 이건 얼마가 되겠어? 4800W. 됐지? 이게 하루 거야, 하루 거. 이 하루 거를 전부 다 더해. 그치? 그러면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이 나오지. 310, 610. 그치?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610에다가 이거 더하면 5410W씩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 다음 요거에다가 하루치에다가 한 달 30일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30 해주면 한 달치가 나와. 그럼 이제 산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얘하고 하니까 162300W씩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잘 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니? 1kW시당 300원이다 라고 했어. 300원. 300원! 100원도 아니고 씨. 그러면 여기서 킬로와트로 바꿔야 되니까 공을 3개를 빼줘야 돼. 그럼 여기다 점 쓰시고 요걸 이쁘게 고치면 162.3kW시야. 근데 니네 방금 전에 배웠잖아. 1kW시당 300원. 그럼 곱하기 300원 per kW시. 약분.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3에다가 이거 하면 48,690원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 5번. 그리고 실제 이것도 정답 틀렸다? 왜 틀렸을까? 실제 이것도 정답 아니다. 아, 여기서 책에선 이게 정답인데 실제 이거 아니다. 첫 번째 아닌 이유 얘기해 줄게. 여기 누진세 같은 거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원래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이 있고 많이 썼으면 많이 써라. 많이 쓴 만큼 더 내야지. 누진세가 있거든. 그건 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틀렸을까? 니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화 가치에는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부가세가 들어가. 알겠어?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1,000원 주고 어떤 물건을 샀잖아? 사실 그 물체의 실제 물건 값은 900원이고 약 90원이 세금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기 10을 붙여야 돼. 10%를. 그래서 실제는 이거 다 내면 얼마가 나와? 5만 원 얼마가 나오는 거지. 너네 핸드폰 요금도 마찬가지잖아. 2만 원대라고 했는데 왜 3만 원 나와요? 부가세 별도 그걸 못 본 거죠. 됐지?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그다음. 자, 세 번째 A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 B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고 안 같으면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됐지?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 그럼 100줄 나와요. 100줄. 자, 그 다음 얘는 이거 질량 2kg짜리니까 2에다가 9.8을 곱한 다음에 5를 곱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 내가 이거 얘기했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지 말라고. 그건 멍청한 거라고. 2에다 5 곱하면 10이고 10에다 9.8 곱하니까 98줄 나오지. 어라
100줄이었는데 98줄이야. 2줄 어디 갔니? 연 에너지로 발생했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줄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오케이?